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의 프로그래밍 19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멀티터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멀티터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벤트, 지금까지 해본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그 화면에다 딱 눌렀을 때, 그때 손가락이 눌렸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손가락이 떼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재정의하면, 즉 오버라이드 하면 거기에서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오는데 거기 안에 어느 지점을 눌렀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터치 이벤트가 스마트폰 같이 터치 기반의 단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 처리 방법입니다. 근데 버튼과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클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걸 봤고, 이제 점점 좀 세세하게 좀 뭐랄까 세밀하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터치 이벤트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 말고, 이미지를 볼 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서 쫙 손가락을 벌리면 확대되고, 손가락을 좁히면 축소되는 이런 것들은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확대 축소를 하는 방법이 될 텐데, 확대 축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지 뷰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요번에 해볼 거는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로 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고 설명을 했던 건 이제 닫아보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클립스가 가끔씩 이렇게 버그식으로 제대로 처리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OS가 윈도우 8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자, 이클립스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안 보이죠. 메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클립스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클립스 종료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작업 관리자를 여시고 작업 관리자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 그대로 다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도 제대로 안 보이나요? 자, 지금 이렇게 떴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윈도우 7을 쓸 때나 뭐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떠 있는데, 자, 여기 자바 플랫폼, 여기 이클립스 쪽이다라고 보이네요. 작업 끝내기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강제 종료를 시켰고요. 자, 강제 종료시키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확인 버튼 눌렀고, 자, 이렇게 자, 이클립스를 새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새로 실행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중간에 월별 캘린더 프로젝트 파일을 우리가 책에서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 가져오기 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봤었죠. 그럴 때도 뭐 자주 오류가 난다,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분의 노트북에 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한 그 환경과 또는 OS 버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책에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책에 넣기에는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못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만들어 보죠.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눌러서 새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y 멀티 터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패키지 네임에는 org 안드로이드 타운, 그 다음에 멀티
터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멀티 터치 계속 붙여서 해야 되겠네요. 자, 컴파일 위드라고 하는 거는 4.4 키캐 선택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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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ext, finish 하면 되겠죠. 자, 이클립스가 지금 처음에 실행이 되면 얘가 초기화하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초기화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띄워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될 텐데요. 일단 화면이 보이게 되면 이 메인 액티비티가 보이는 거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멀티터치 기능을 가진 뷰를 새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준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쪽에 XML 레이아웃에다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새로 만드는 과정 우리가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스에 가서 우리가 XML 레이아웃을 직접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소스에 가서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클래스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멀티 터치 뷰 아니면 자, 터치 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멀티 터치 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 브라우즈 누른 다음에 여기에 뷰라고 입력하면 우리가 특정한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건 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뷰 자체도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뷰를 클릭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화면에 보이는 뷰로서의 기능을 얘가 갖고 있는 것을 상속을 받아서 멀티터치 뷰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니쉬 눌러보면 자, 이렇게 뜨죠. 자, 뭔가를 상속했을 때 자, 뷰에 해당하는 화면에 보이는 뷰나 위젯에 해당하는 또는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하나를 상속을 했을 때 빨간 줄이 보인다. 자, 그 위에 갖다 대면 생성자가 없는 거다. 자, 이건 몇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하고 있죠? 두 번째 거 선택을 한다. 그죠? 커멘트는 복잡해 보였으니까 삭제한다. 제가 똑같은 설명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다가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다 갖다 넣기를 하고 파라미터를 하나씩 없애준다. attribute set이라고 하는 거 없애주면 두 개의 생성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private void라고 하고 자, init이라고 한 다음에 context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컨텍스트 객체를 init 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이제 이 뷰를 터치했을 때 멀티 터치를 처리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멀티 터치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픽으로 뭔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픽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또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를 할 때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걸 써요.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바로 그냥 드로잉을 해주면 화면 자체가 그 드로잉 해주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 지연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메모리에 미리 그려놓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미리 그려놨다가 실제 드로잉을 할 때 화면에 보여줄 때 메모리에 미리 그려놓은 일종의 픽셀들을 그냥 갖다가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이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일단 코드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뷰를 상속을 했고요. 이쪽 바깥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ource override implement method 눌러보면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메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on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건 일종의 callback 메소드라고 그랬죠. callback 메소드는 필요할 때 시스템이 알아서 불러준다.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죠, 액티비티 같은 화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불러준다라고 했는데,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Dra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Draw라고 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화면에 뭔가를 그려줄 때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Touch라고 하는 게 있나요? 자,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터치 이벤트 처리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넣어줄 건데요. 하나 더 선택을 해서 넣어줄 건데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메소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커멘트 설명글은 자, 이거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onSize changed 먼저 볼까요? 자,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더블 버퍼링이라고 해서 어떤 화면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메모리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는 언제 결정이 되냐? 뷰의 화면 크기는 온사이즈 체인지드라고 하는 얘가 호출될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미터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런 게 넘어오죠. 자, 요게 세로 결정된 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자, 여기 앱이 떴어요. 그럼 앱이 가지는 공간이 앱이 시작이 됐을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뷰의 크기나 이런 것도 결정이 됩니다. 그때 뷰 쪽으로 온사이즈 체인지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사이즈 체인지드라고 하는 함수는 또는 메소드는 자, 화면에서 뷰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호출된다. 그러면 그때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메모리에 뷰의 크기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리프레시 될 때 화면에다가 그 그려진 메모리상 이미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화면에다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온사이즈 체인지드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슈퍼라고 하는 걸 아예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자 W하고 H가 넘어왔는데 가로 크기가 0보다 크고 자 세로 크기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뷰의 크기가 결정이 됐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reate image라고 하나 메소드를 하나 밑에다 만들고 걔를 호출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넘겨주면 이때 메모리에 우리가 빈 이미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메모리에다가 자 그러면 그걸 만들고 나서 이거를 자 리드러라고 하는 뭐 이거보다 invalidate라고 하는 걸 그냥 바로 호출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invalidate라고 하는 건 화면 영역 지금 해당하는 화면 영역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시 그려달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자바에서는 invalidate 말고 결국엔 다시 그릴 수 있는 메소드를 같이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invalidate만 호출하면 얘가 화면을 영역을 비활성화시키고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일단 create image라고 하는 거 메모리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비어있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이 밑에다가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private void 자 create 이미지다 라고 하고 integer w integer h를 전달을 받는다.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전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빈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빈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냐 자 비트맵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트맵 쪽에 보면 비트맵 점 해보면 자 create 비트맵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비트맵에다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W가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width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width 그 다음에 이거는 height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로 크기, 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에 맞는 빈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config라고 하는 거에는 bitmap.config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 여기에 ARGB888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RGB 형태의 픽셀들로 구성된 이미지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든 거니까요. 자 이거를 자 비트맵 스몰 비트맵을 할까요? 자 이렇게 스몰 비트맵으로 변수로 만들어서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그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캔버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픽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new canvas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이 캔버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캔버스에다가 set bitmap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있는 비트맵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캔버스에 그래픽을 그리면 그게 메모리상에 이 이미지에다가 그려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캔버스 객체와 비트맵 객체를 위에 변수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딴 메소드에서도 참조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캔버스를 위에 변수로 올리고요. 비트맵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 변수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타입 선언 타입 선언을 없애주면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뷰가 가지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영역을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담고 있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float라고 할까요? 자, float라고 해서 자,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영역을 자, display widt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float display height라고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보이는 영역의 가운데 정보, 가운데 부분을 자, float display 자, center x 가로 크기의 중간이죠. 자, 그 다음에 float display center y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display width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width가 인티저 값이니까 float로 캐스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 안 해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자, 디스플레이 하이트라고 하는 거 플로트로 해서 하이트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센터 x라고 하는 거는 자, 가로 크기가 있으면 그거를 나누기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 위드스라고 할까요? 네, 디스플레이 위드스에 나누기 2.0 f라고 하는 걸 하면 될 거고요. 자, 디스플레이 센터 y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하이트라고 하는 거에 나누기 2.0 f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메모리에 하나 만드는 메소드를 여기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자, 그거를 그려주는 자, 그런 형태가 여기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는 우리가 화면의 사이즈가 결정이 될 때 그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치 이벤트를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터치 이벤트. 아, 터치 이벤트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터치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추가한 온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자, 온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데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기능을 이제 하나씩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